돈이 되는 뉴스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쿠키앤제리님께서 오늘 코스피가 오르는 이유는 답변 주세요.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고 예. 삼성전자가 따라오고 있고 또 자동차 그동안 묵직했던 무거웠던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오토에버 같은 이제 현대차 계열의 이제 대형 부품 뭐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가장 큰 화두인 것 같고 시장의 핵심은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좀 몰려 있다. 하이닉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뭐 저번에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골드만삭스 쪽이라든지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투자 은행들이 연일 좀 좋게 얘기하는 호평의 리포트를 내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엔비디아 급등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간밤 2% 올랐고 우리나라 반도체 전방위적으로 오르지만 특히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급등세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꼭 반도체는 시장의 중심인데 대장은 한미 반도체라고 수개월 전부터 저희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급등 후에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궁금한 건 투자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저희 방송 통해서 함께 이제 투자 전략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미 반도체 보유하고 계실 것 같고요. 고민은 이제 막 우리 이 코너를 시청하기 시작한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렇죠, 만약에 한미 반도체 등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가 부각된 거는 이제 그 HBM 때문에 사실은 부각이 된 거고요. TC 본딩 장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미 반도체 장비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동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요. 남들이 못 벌 때 돈을 계속 잘 벌었던 회사고 지금 그리고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서 공격적인 HBM 관련된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찐 수혜주다라는 게 지금 이제 그 시장의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각보다 못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한 방에 이제 어제부터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요. 요즘에 시장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붙기 시작하면 좀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HBM 관련된 종목들을 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STI 같은 종목은 굉장히 지금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STI 리플로우 장비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패키징할 때 쓰는 장비인데 그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뭐 레이저 셀이라는 종목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 2.5D 패키징 관련된 이제 종목들 겹치는 건데 이게 그 관련돼서 보면 여전히 뭐 주봉상으로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최근에 뭐 숨은 뭐 HBM 관련주다 해가지고 이제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레이저 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장비주들도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죠. 그리고 기판주들도 한 번씩 또 시세를 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냈고 오늘 심택이 또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자꾸 확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이스페타시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또 이제 다시 한번 잘 쉬었다가 적당한 조정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AI 반도체가 거품이냐 뭐 버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버블일 때 모릅니다 사실은. 지나고 나야 그게 꺼져봐야 거품인지 아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엔비디아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많은데 항상 논란이 많을 때 더 가는 게 주식이죠. 그렇죠. 에코프로를 보시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이다. 좀 쏠림 현상이 좀 급하게 나오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즐기시거나 아니면 일부 이익 실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없으신 분들은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다른 장비주들을 좀 보실 필요도 있다. 혹시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뭐 그 오로스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보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예. 지금 단기 뭐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주봉으로 전환하시면 데이터가 시계열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은 이제 뭐 기대감만으로도 좀 올릴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렇게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총이 작다 보니까 근데 이게 네. 좀 등락폭이 좀 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와 오로스 테크놀로지 주봉 지금 나가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이제 지금은 오히려 좀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시는 게 예, 맞을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지금 보면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DDR5 관련주였던 뭐 해성DS라든지 아비코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해성DS는 또 급하게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올라갈 사람들은 올라갈 종목들은 간다. 갈 것들은 간다. 예, 아비코전자도 지금 보면 고점에 있는 것 같지만 네. 해성DS랑 비교해 보면 또 많이 못 갔죠. 아 그러면 순환매 차원에서 키 맞추기가 주기가 계속 되면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논리가 펀더멘탈이 아니라 수급 혹은 차트네요. 차트 지금 플레이. 이제 차트랑 뭐 기대감인데 이 안에서 계속 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보면 예. 예전에 그랬죠. 보면 이제 뭐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이 올라왔다가 예. LNF가 따라가고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온 것처럼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제 그렇게 자금이 몰리면 그렇게 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오늘은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약하고 대형주가 좀 강한 형상을 보이는 거는 네. 그동안 코스닥이 조금 과하게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코스피로 좀 약간 좀 관심이 전환되고 또 지금 환율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 외국인들이 좀 유입되기 좋은 환경이다. 물론 예. 오늘 적극적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제 그걸 예상하는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큰 자금들은 또 이제 우리나라 대형주들을 또 사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이 묵직한 종목들,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 요즘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도 되게 좋은데 예. 포스코 그룹주와 현대차 관련된 이제 부품주, 대형 부품주들의 특징은 둘 다 그 인베스터데이나 이런 이제 밸류데이. 이렇게 이제 뭐 그 그룹사 차원에서 큰 발표를 하고 나니까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예, 며칠 전에 포스코 밸류데이 있었습니다. IR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의 청사진을 좀 공개를 하면서 포스코 그룹주가 배터리주 안에선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러면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밸류데이 그 포스코 그룹이랑 자동차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반도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의 팁은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 급등을 하면 시세를 보면서 덜 오른 종목을 찾아가는 전략. 근데 이 부분이 대표적인 상승 추세를 그려갈 때 필요한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 추세적으로 완연한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이 힌트를 주신 건데 언제까지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봤어요? 반도체 사이클상. 일단 뭐 2분기 실적은 다들 장비주들도 안 좋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 일부 실적이 나올 때 좀 실망감에 좀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감안하셔야 되는데 근데 추세는 아마 3분기 실적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추세는 계속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는 좀 꺾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2분기 이후에 3분기부터는 좀 꺾이지 않겠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가 지금 못 가고 있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부품주들도 이제 한번 시세를 냈으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마지막 가는 쪽이 지금 모비스랑 뭐 이제 위아 쪽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비중을 좀 지금은 많이 오른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약간 고점 논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고 반도체는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는데 일부 장비주들이라든지 아까 뭐 이스페테시스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급등을 해서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국면까지는 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포스코 그룹주는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그룹주도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계획, 그 다음에 네. 발전 방향 뭐 들으면 되게 좋죠. 예, 그러면 자꾸 사고 싶은 마음이 들죠. 네,
이게 이제 그 명품이랑 좀 비슷한 건데 사실 비싸도 사고 싶으면 막 사야 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그래서 비싼 게 또 올라가는 건데. 프리미엄의 효과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 여전히 뭐 저는 좋게 보는데 지금은 단기 급등을 좀 했다. 이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조금은 쉬어갈 자리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좀 밀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도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자리인 것 같고 예. 오히려 조금 이제 여기서 한 10에서 20% 정도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오늘 또 인터내셔널이 또 이제 급등을 하고 있죠. 네. 예, 엠텍도 올라오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쉬어갈 자리가 나올 때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항상 근데 관심 종목에는 포스코 그룹은 지금 보셔야 됩니다. 아, 포스코 그룹주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요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셨지만 관종의 여러분들 두시고 조금 밀려 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접근을 해야 한다. 탑픽은 뭔가요? 단답형으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타픽이요? 예, 포스코 탑픽. 포스코 타픽은 지금 현재로는 여전히 좀 피처 에미셀 좋아 보이는데 예, 사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볼 게 많아가지고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탑픽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긴 해요. 엔비디아 자체 가지고 있는 그 의학 AI 쪽이 그 이름이 바이오 니모? 네모? 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이오 니모. 라고 본다면 요 이제 신약 후보물질 탐색 서비스인데 신약을 막 개발을 할 때 조금 더 이 회사가 좀 빨리 개발을 할 수 있게 뭐 임상 등도 빨리 할 수 있게 후보물질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엔비디아가 올 한 3월 정도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도 하고 있나? AI 사업의 본격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했던 건 리커전이라는 이 비슷한 사업 모델 가지고 있는 기업에 5천만 달러를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이거 진심이구나를 확인해 줬습니다. 어제 좀 정리해드린 내용이고 국내에서는 뭐 루니, 뷰노, JLK 등이 테마로 엮여 있다라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을 다시 한번 이 부분 정리해드리면서 기사가 좀 있어가지고 엠로하고 JW 중해제약을 아침에 개장 전에 정리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도 이제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전 거래일에는 이들 종목이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이 두 종목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AI 테마에 대한 분석을 좀 여쭤봐야 할까, 의료 AI에 한정된 질문을 여쭤봐야 할까 고민이 되는데 그냥 쭉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의 핵심은 전반적으로 큰 회사들이 다 AI를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결국엔. 그러니까요. 그러면 빅테크, 이제 예. 지금 AI 관련돼서 AI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기존 데이터 센터는 그러면 대체되는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예. 같이 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같이 간다. 예, 그러니까 DDR5나 예. 이런 것도 지금 관심이 계속 있는 건데 예. 이쪽은 아직은 저는 뭐 예전에 한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여기 좀 쉬어갈 자리가 됐다라고 했는데 잠깐 쉬고 쉴 때도 좀 과격하게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다시 근데 이런 올라가는데 테마는 아직 실적이 잡히는 그렇죠. 기업이 아니라 실적은 스토리로 없습니다. 올라가서 예, 없습니다. 원래 흔들릴 때 크게 흔들리잖아요. 예, 근데 미국 시장을 보고 가는 거죠. 결국엔 미국 시장에서 이런 게 개화되니까 예.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주목을 받는 거고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하고 있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신약 물질 개발하고 찾고 예. 이게 약을 신약 물질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적용할 거냐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단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쪽은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추세가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이게 관련 종목들이 꺾이면 같이 꺾일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종목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예, 굉장히 맞습니다. 그 좀 작은 종목군이 종목이라. 예, 과거에 이 의료 AI 쪽에 그 뭔가 스타 기업이 슈레딩거였거든요.
요즘에 다시 슈레딩거가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근래 급등을 하면서 이제 52주 신고가 그 영역을 가면서 다시 미국에서도 의료 AI가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양상인데 뭐 그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시세가 뜨거운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탑픽은 뭐로 그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지금은 저는 엠노가 좀 좋아 보였는데 오늘 급등을 많이 해서 예. 이제 여기는 단순히 그냥 AI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여기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 가지고 있나요? 그건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엠노가 가장 좀 좋아 보입니다, 저는. 엠로. 예. AI 테마 안에서 새롭게 이제 엠로. 예전에 마음 AI 주셨는데. 마음 AI 그, 예, 이제 많이 뭐, 쉬고 있죠. 예. 그 바뀌신 건가요? 그쪽은 이제 1차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좀 전형적으로 이제 쉬고 있는 자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거기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트룩스나 마음 AI 이런 거 보시면, 네. 이렇게 실적이 아닌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떻게 쉬는지를 네. 한번 보시면 나머지 종목들도 좀 올라갈 때 계속 갈 것 같지만 그렇게 안 갈 수도 있다. 예. 이 AI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반도체에 더 진심이신 것 같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그 유가가 요즘 사실은 그 경제 전망치를 반영을 시키면 떨어져야 맞거든요. 근데 오히려 올라갑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유가 WTI의 움직임과 함께 우리 시장에 있는 GS 등의 그 오일 석유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오펙에서 내년 원유 소비 늘 것이다. 근데 그 IEA에서는 세계 긴축에 둔화될 것이다. 좀 생반된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오펙은 원유 소비가 늘어야 되겠죠. 여기는 생산국이니까. 원하는 바램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소비국이니까 그렇죠. 떨어지는 게 좋죠. 떨어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말 얘기한 겁니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가는 근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70불대 이상으로 올라와서 이제 70불 밑에서 계속 있다가 최근 올라오고 있는데 그 배경은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얼마나 경기 부양을 세게 하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지금 그나마 지금 최근에 보면 생각해 보시면 쭉 돌이켜 보면 사우디가 계속 감산을 했죠. 오펙에서 감산을 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감산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제가 그래서 당장은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이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전년 대비해서 이게 기저 효과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좀 너무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만 그러면 뭘 할 거냐? 중국 정부가 이번에 7월 달에 이제 뭐 정치국회의가가 모이기 때문에 그때 그럼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가 나오면 결국에는 제일 소비가 빨리 늘어나는 게 뭐 구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석유겠죠. 그게 가늠자죠, 사실은. 모든 경제. 그래서 지금 오히려 중국을 보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세계 경제 전망은 우리나라 되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회복이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오펙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유 수요 이제 소비재가 급증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도 확 느는 것도 아니고 줄고 있죠. 지금 줄고 있고 약간 스테디하게 지금 경제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저는 원유가 급등하거나 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유주나 석유화학주에 대한 뷰는 보수적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뭔가가 해법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석유화학 종목들도 다시 한번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계를 갖고 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